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괜찮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괜찮다. 근데 이 괜찮다라는 내용도 이 쪼개야 돼. 어떠한 조건 하에서 괜찮다 이거고, 또 이게 어떤 환경에,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처에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쪼개줘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 괜찮은 운이 와도 발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일주가 뭐 해자충년이 왔다. 그래갖고 제대운이 온 거예요. 재성을 막 쓰려고 하는데 막 사업에 대해서 물으러 봤는데 그게 뭐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는데요 이러면 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다라는 말을 못 하겠다. 마누라하고 음양관계 짝을 안 했잖아요. 부산에 그 어떤 허 선생님도 하여튼 그 부산의 모 선생님도 그분도 그거예요. 결혼을 안 한 남자는 사주를 안 봐줬다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른다. 배우자와의 음양관계가 없기 때문에 팔자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 한 50년 하신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그만큼 그분이 하신 말이 막 100%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왜곡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왜곡을. 그리고 보통 제가 항상 말하지만 팔자에서 그 재운과 관운의 형태를 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관운이 왔다는 건 좋은 건데, 이 좋은 운을 이 무일간이라면 이 무일간이 어떻게 재관을 내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받아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만 단순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한테 이제 왔던 분 중에 씨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뭡니까 정준영 있잖아요. 정준영 학교 갔잖아요. 그가 임자일주인가 내 유튜브 한번 올렸을 건데 임자인가 하여튼 뭐 그럴 건데 임자 같죠. 이게 연월일이 똑같잖아요. 병인의 기사에 이 가수하고 내한테 온 분하고 이 또 남자거든요. 둘 다 남자인데 사주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해년에 이제 초반에 이제 왔던 거예요, 저한테. 지금 기해년에 신미월이죠, 신미월 왔는데. 제가 이 신수 풀이할 때도 잘 봐야 되는 게, 신수는 뭐냐면 이 기해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자연법에서 순환되는 논리를 본다면 올해가 기해년이 이게 육식갑자가 돌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 이 공갈빵 장사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육식갑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게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신수를 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월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수는 철저하게 그의 세운 있죠, 세운. 육식갑자가 원래 상갑자, 중갑자, 하갑자 60년의 주기가 돌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만세력 책을 보고 있거든. 만세력 책자를 보면 이게 이 팔자가 60년 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60년 전에 갑자순하고 지금 기해년, 그러니까 지금 기해년이 60년 전에 기해년이 있죠. 60년 전의 기해년과 지금의 기해년은 갑자순이 달라요. 옛날 어르신들이 보는 만세력 책으로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어플 보고 하잖아요. 어플 보면 상갑자, 중갑자, 하갑자 이런 갑자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보고 하니까 이게 보면 그 옛날에 우리가 만세력을 기준으로 사주팔자를 볼 때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기해년의 신수를 본다면 기해년이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그러면 기해년이라는 그 당의 연도 주제에 발생되는 주된 사건의
하나의 원인이나 하나의 결과를 유도하는 게 다룬으로 봐요. 그러면 기해년에 물으러 왔다 이러면 기해년에 뭔가 주제가 딱 걸리거든요. 그 주제에 대한 하나의 어떤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그 유도를 하는 게 월로 봐요. 그래서 보통 뭐 거기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해년이면 해묘미 삼합국을 짜잖아요. 요 해묘미라는 삼합국 짜는 거, 해중에 갑이 투출되는 거, 기토 투출되는 거, 임수 투출되는 거, 여기서 다룬 잡고 해묘미 삼합에서 목국 다룬 잡고, 이게 원래 신수의 기초예요, 이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남자와 남자 기사 병인 이민이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이분이 왔을 때 이 노래 이민이면 이제 기해년이 오면 식신이 해수가 록이잖아요. 록이 식신을 장생하죠. 인에 합이 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정준영 팔자 해석할 때 뭐랬냐면 이 사주가 조후가 너무 차가운 기운이 임자 일주에 이 팔자의 대운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신유술 해자축, 지금 대운도 해자축 대운 뭐 걸어갈 거예요. 이게 또 비슷하거든요. 동지 섣달에 해자축 얼어붙은 겨울 대운에, 자, 겨울이라는 대운은 환경을 종속케 한다. 이것도 옛날 만세력 책으로 보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겨울이라는 대운이 주는 환경에 이 노래 임숭인 거예요. 명대세론 얘기했죠. 명대세론. 이 노래 임수의 팔자를 신미월을 보고 판단해버리면 안 되고, 이 기토는 원래는 이거를 6개월, 해수를 6개월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기해년 전체 육식갑자에서 이 기해가 주는 천체 운동이 있잖아요. 육식갑자는 별자리의 운동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육식갑자를 원래 원류가 그래요, 역사가. 그러면 기해년이라는 이 기해의 육식갑자의 천체 운동이 들어올 때, 하늘에 기토라는 무늬를 달고 해수가 들어오는 건데, 신미월은 해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신수를 만들어 간다 보는데, 자, 이 팔자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명이 대운이라는 겨울이 주어지는 환경에 동지 섣달에 인이라는 게 얼어있는 환경이잖아요. 맞죠? 얼어붙은 겨울의 이 환경에 기해년의 해수가 왔는 거잖아요. 이게 식신이 해수가 임수에 록이 와서 수기가 세졌잖아요. 대운에서도 센데 세운에서도 세졌죠. 수생복을 했을 때 이 나무가 식신생재가 되겠냐를 봐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을 볼 때는 항상 이 명을 담고 있는 큰 대운이라는 환경이 얼어붙은 겨울이라는 대운에 이 인목이 얼어 있는데, 세운에서조차도 이 해수가 들어와서 수생목을 한들 얼어붙은 겨울에 나무에 물을 부으면 나무가 얼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 주는 조건에 따라서 이 신수를 해석할 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올린 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갑일간이 기해년 해갖고 내가 신수 막 올린 거는 어찌 보면 내가 다 거짓말 친 거랬죠. 지금 육식갑자부터 해갖고 막 야구진 영상들이 막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운에 대한 해석이 없잖아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시대예요. 자, 겨울이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인월 임수인 거가 하고, 이 대운이 순대운으로 갔다 해보세요. 묘진 사오미, 여름 염천에 물이 수생목을 해서 나무를 키우기 좋은 대운에 기해년의 수생목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름 대운에 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해가 좀 되죠? 여름 대운에 수가 나무를 키우는데 기해년의 수생목, 오케이. 자, 다시 겨울에 동지 섣달 얼어붙은 물이 수생목에서 나무가 얼어 있는데 기해년의 수생목, 식신장생이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아마추어라 해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고 막 하니까 맞다 하고, 왜냐면
자, 대운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야 진짜 수생목 받아갖고 저 사람 말 정확하게 맞네 있을 수 있죠. 이 양반은 뭐습니까? 겨울대운의 이 노래 임수에 식신이요 편제의 재생관에다가 팔자는 좋잖아요. 맞죠? 근데 해수의 편지가 축 맞아버렸죠. 그래갖고 지금 구속됐어요. 구속됐다니까. 사기로. 그러니까 기토가 이 정관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다라니까요. 구속이 됐어, 구속. 이게 보시면 해수가 들어올 때 있죠. 이 뭘 건듭니까? 편제라는 사업적인 활동 무대, 그 다음에 큰 돈, 천을 기인,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자리에 있죠. 달리 설면 아버지한테 받은 돈, 이것도 되겠죠. 부친한테 뭔가 내가 은덕을 받았는데 형이 있으니까 뭔가 암시하는 게 있겠죠. 아버지한테 편제라는 목돈을 받으면 형 맞을 것 같은 암시가 있죠. 그러다가 비견이 왔죠. 야, 이거 돈 된다, 돈 된다, 돈 된다 하는 비견이 나타난 거예요. 사이 충 딱 때리붙죠. 아빠, 내가 동료를 만났는데 이거 진짜 돈 된다는데 돈 좀 줘봐. 충 딱 맞아붙죠. 식신이 장생하니까 아빠의 돈을 들여서 식신 장생하는데 누구 덕으로? 해중의 임수 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해년에 해수가 오니까 비견이 들어왔죠. 임수한테 비견은 친구요 동료가 되죠. 근데 편제를 충충충 때리쁘죠. 아빠 이 비견이란 내 친구가 식신장생해서 돈 된다고 하는데 같이 사업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비견이란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사기꾼의 비견이 자기한테는 뭡니까? 록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이 안은 모르는데 이 사기꾼이 같이 동업자 하면서도 이 임수의 명의를 가지고 식신장생을 딱 짚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해수는 사중병화 갖고 도망가 붙고 모든 명의는 요 임수고 이 땅 구속된 거예요. 투자 사기를 당한 건데 금융 무슨 투자 사기.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막 연초에 올 때 내한테만 물은 게 아니고 몇 군데 가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냐. 좋다는 선생도 있고 송 선생님처럼 안 좋다는 선생도 있고 막. 그래서 내가 뭐 했냐. 더 물어봐라. 이것도 인연법이다. 더 용한 데 가서 알아봐라. 복채 많이 주는데 더 용한 데다. 그래갖고 막 천하에 물어보니까 정관이 와버렸죠. 임수가 해에 록이 딱 와버렸죠. 야, 근록운에 식신장생에 정관운이 와붙죠.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뭘 봐야 된다? 대운이 주는 환경이 깡깡 얼어붙은 겨울에 나무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이 물을 가서 부어봐라. 나무는 얼어버릴 것이다. 근데 여름 대운이었다면, 여름 대운에, 이게 지금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면, 여름에는 이 수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생목을 하는데 기해년에 비견의 도움으로 묵었던 돈을 충한다라는 것은 이 사업적인 일을 내가 시작하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이때는 편제라는 돈통이 날아갔다고 보면 안 되고 이걸 움직이게 되는 계기점이 발생되는 걸 보면 되죠. 그래서 명대세론. 옛날 책에 이 명대세론이라는 게 항상 명을 볼 때는 이 명이 놀고 있는 대운을 참작하고 그에 올 수 있는 세운은 뭘로 봐라? 사건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대운이 주는 환경하에서의 이 사건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보라.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이거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여자다 남자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자다 남자다. 대운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 신수 보는 게 쉬운 것 같아도 명대세론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를 못하고 접근해 보면 완벽한 거짓말을 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중요한 건 이제 나이도 뭐 아직 20대 후반인가 뭐 비 안 됐는데 원래 집이 부자거든요. 집은 원래 부자인데 하는 건 원래 없어요. 대운이 이제 겨울 대운이니까 자기가 하는 것마다 뭐 딱히 잘 되는 건 없는데 부모가 잘 사니까 이 부모 은덕으로 해갖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죠. 근데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관계 짝도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딱히 직업도 뭐 그렇게 그럴싸한 것도 없는데 물으러 왔다면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충 봐도 이건 뭔가 안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운을 볼 때는 그런 걸 좀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주.